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지금 선생님 여기 연습이 조금 안 됐어요. 니냐? 자, 연습이 조금 안 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여기서부터 그냥 들으면 됩니다. 다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한 외적 계산 정도만 나오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맨 처음서부터 하지 않고 이어오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메꾸면서 이제 진도는 나가줘야 돼. 자, 그럼 직선과 평면의 방정식은 거의 이제 모든 대학들이 많이 나옵니다. 얘는 겹쳐지는 게 뭐냐면은 우선은 이 앞부분은 선형대 수학이랑 다변수 미적분학에서도 많이 겹쳐져요. 그래서 건국대, 아주대 뭐 이런 학교들은 그치? 우리 선형대 수학 파트가 안 들어가지만 여기 부분의 선형대 수학 파트가 동일하게 이제 벡터 파트에서 다변수 미적분학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안에 이제 선형대 수학 원부분에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잘 나오는 파트예요. 한 문제 정도씩은. 자, 무슨 얘기냐면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결론은 하고 싶은 얘기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대. 근데 난 직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아는데, 그치? 나 평면이라면은 y는 x 플러스 1이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그치? 그리고 나는 얘를 표현하는 방식을 여러 가지 배웠는데 x는 t라고 두면 y는 t 플러스 1이야 라고 매개화하는 방법도 배웠고, 그죠? 또 얘를 어떻게 쓰지? 나 미분을 배웠으니까 아 선생님 저는 여기에 기울기가 1이고 여기에 한 점이 플러스 1이어서 아 얘는 기울기에 x에 마이너스 0 얘 기울기는 1이면서 0,1에 한 점을 지나고 있네.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쓸 수 있어? 아 y는 하고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한 점을 지나는 점을 a, b라고 뒀을 때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쓰죠. 또는 나는 얘를 f'a라고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x-한 점 플러스 fa 아, a, fa를 지나는 미분계수를 이걸로 갖는 기울기를 얘를 갖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했었죠. 얘를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얘를 매개화를 이렇게 시켜서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었는데 x는 t고 y는 t 플러스 1이고 이런 식들을 나는 t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xt, yt 이렇게 쓰고 싶대요. 벡터처럼 쓰고 싶대. 벡터처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은 벡터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벡터 방정식. 우리가 1차 함수 이렇게 했다면은 얘는 t를 이용해서 벡터 안에다가 변수를 표현하고 싶대. 그럼 봐봐. 얘는 x가 t고 y는 t 플러스 1인 거네. 당연히 여기서 t는 어떤 실수를 말하는 거겠죠. 이해됐어? 그럼 얘는 뭘 알 수 있냐면은 t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좌표를 알 수 있어. 동일하게. 0,1도 지나고 x가 1일 땐 1,2도 지나서 0,1이고 1,2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 이렇게 표현도 가능하고 선생님 저는 또 이렇게도 쓰고 싶어요. 요 식을 결국에는 t는 x가 되고요. 그치? t는 y-1도 되네요. 이해돼? 얘를 t로 묶으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아무튼 x하고 y-1이 t랑 같네. 맞아? 그러면은 t는 우선 생략하고 아 아래에 1이라는 식이 있어서 얘를 방향 벡터로 표현을 해서 1,1 방향이야. 이렇게 방향 벡터를 내가 만들고 싶대. 얘는 결국에는 1,1 방향이라는 얘기는 얘 서로 같은 벡터를 이용해서 이것의 방향 벡터는 1,1. 무슨 얘기야? 1,1은? 결국에는 1,1이라는 얘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가 1인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벡터 방정식 이렇게 쓴 형태를 대칭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대칭 방정식. 그러면 왜 이런 식이 나온 거야? 공간을 확대하고 싶어. 왜 이런 식이 나온 거야? 이 식을 이제 한번 왜 이런 식이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자. 자,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공간으로 와서 공간상에서 여기에 X축, Y축, Z축 위에 어떤 직선 하나를 그냥 대충 그려볼게. 이 직선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직선의 이름을 L이라고 하지. 앞에 봐봐. L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나는 얘가 뭘 만족하냐면은 우선은 어떤 한 점이 있대. 얘는 어떤 한 정점을 주어줄 거래. X0, Y0, Z0. 요 점을 지나면서 문제에서 얘 방향 벡터를 알려준대. 방향 벡터란 얘기는 아까처럼 기울기의 방향을 사실 말하는 거겠지. 얘를 뭐라고 할 거냐면 얘랑 평행한 어떤 방향 벡터를 알려줄 건데 얘를 ABC라고 한대요. 문제에서 이랬어. 문제에서 얘 기울기의 방향이 방향 벡터가 ABC고 어떤 한 점 X0, Y0, Z0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어떤 한 정점이랑 얘는 뭔지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여기 사이의 거리가 R인 점들의 집합을 구할 때 어떤 방정식 하나를 끌어내야 되잖아. 어떤 조건? PQ의 길이가 항상 R이 되는 점들의 집합이잖아. 아, 얘를 X-X의 제로의 제곱, Y-Y 제로의 제곱, Z-Z의 제로의 제곱이 R인 거네. 제곱근을 보내면 우리 이렇게 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XY, Z가 들어있는 어떤 자취의 방정식을 하나 끌어내고 싶은 거야.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모르겠어서 얘를 한 점을 모르겠어. 그래서 Q라고 하고 임의로 XYZ라고 해볼래. 그러면 XYZ가 들어간 식 하나를 잡고 싶은 거야. 얘는 어떤 방정식 위에 있어야 되냐. 그치? 그럼 봐봐. 그러면은 나는 두 점이 나왔을 때 하나의 벡터를 끌어낼 수 있잖아. 나 여기 위에 어떤 두 점을 내가 가지고 PQ라는 벡터를 벡터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됐어? 그러면 PQ라는 벡터를 가지고 직선 위에 두 점이니까 얘 방향 벡터랑 사실 이렇게 이렇게 평행관계 돼야 되는 거 아니야? 평행?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 ABC도 뭔가 이렇게 필요할 것 같긴 한데 L벡터라고 이렇게 둬도 되겠죠? 그치? 얘를 L벡터라고 했을 때 두 개 이렇게 같진 않지만 크기가 평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제 찾아보자. PQ는 Q에서 P를 뺀 거니까 X-X의 제로, Y-Y 제로에 Z-Z의 제로가 될 건데 얘가 비례관계에 있고 평행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면 얘가 어떤 상수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얘는 ABC의 어떤 상수배 관계를 만족할 거야 라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 K는 실수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다음은 얘는 사실은 KA, KB, KC인 거니까 X좌표 X-X의 제로는 K의 A와 같겠네요. 됐어? Y-Y 제로는 K의 B랑 같겠네요. Z자리에 있는 녀석 Z-Z의 제로는 K의 C와도 같겠네요.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 X는 X의 제로에 KA의 X의 제로. 그래? 얘를 어떻게 쓰지? 우선 써볼게. 자, K 좀 어색하다. T라고 쓰다가. 그치? X의 제로. 우선 쓸게. Y는 KB, Y의 제로. K의 C의 Z의 제로가 될 것이고 X, Y, Z를 우선은 매개화를 한 거야, 선생님. 근데 K가 좀 불편하긴 하다. 나는 T가 익숙하거든, 선생님은. T를 사실은 실수이자 변수를 많이 쓰니까 사실 T가 더 익숙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죠. T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매개 변수 T를 이용해서 매개화를 선생님 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얘를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얘를 벡터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어떻게 쓸 거야? 나 RT. 얘를 T로 구성된 식으로 표현을 하고 싶은 거야. 얘가 방정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T에 따라서 이 값들은 달라지니까. 사실은 벡터 함수인 거죠. 그치? 얘는 T에다 어떤 값을 대입하면 1대1 대응 관계가 되지? 그치? 벡터 함수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 이제 대입해볼게. AT 플러스 X의 제로. BT 플러스 Y0. Z, CT 플러스 Z0가 뭐가 되는 거야? 한 점 X0, Y0, Z0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를 A, B, C로 갖는 벡터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일반화된 식을 선생님이 찾은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에서 봐봐. 지금 K라고 났으니까 다시 T로 바꿨을 때 선생님 그러면 얘를 X-X0에 A로 묶었을 때 얘는 T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B를 보내도 되잖아. B분의 Y-Y0를 보내도 T만 남아요. C를 보내서 C분의 Z-Z0 해도 T가 남습니다. 이해됐어? 그럼 T는 잠깐 살짝 지울까? 왜? 매개 변수니까. 매개체니까 얘는. 그치? 자, 이 L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의 또 하나의 형태인데 이 방정식의 이름을 대칭관계처럼 보이잖아. 대칭을 딱 이루잖아. 대칭 방정식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름은 대칭 방정식. 얘는 벡터 방정식. 이해되셨어요? 얘가 이 직선의 일반화된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는 거야. 우리 기울기일 때 선생님 x-한 점. 한 점짜리 기울기 자리가 있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외웠잖아. 얘도 뭐가 되는 거야?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 방향 벡터와 기울기가 아니라 기울기 대신에 방향 벡터와 한 점이 주어졌을 때 방향 벡터 자리인 거야 이게. 방향 벡터. 이해되셨어요? 한 점은 뭔 거야? 한 점은 여기에 세팅되는 거네.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선생님 풀어볼게. 봐봐. 하나 내볼게요. 앞에 보세요. 자, 방향 벡터가 1, 2, 3을 갖고 0, 2, -1을 지난데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방향 벡터가 1, 2, 3이구나. 됐어? 그리고 한 점 x-0, y-2, z 플러스 1을 지난대요. 됐어? 요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우선은. 그치? 자,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그치? 한 점 자리에 원의 방정식이랑 똑같네. 원의 방정식도 x-a 이런 꼴이잖아. 한 점, 그리고 방향 벡터가 되는 거죠. 나는 얘를 매개화하고 싶은데. 매개화 하려면 매개체가 필요해. 매개 변수. 매개 변수 t라고 놨을 때, 이때 x의 값은, x 마이너스 얘가 t인 거네. x는 t네요. 얘가 t인 거니까 2를 보내면 2t 2를 이항할 거니까 플러스 2. 눈 뜨고 들어야 돼. 눈 뜨고. 얘는 t니까 눈 뜨고 들어야지. 그치? z는 3t. 3t에 이항해서 마이너스 1에 한 보내면 되겠네. 자, 얘를 벡터로 표현을 할게요. t, 2t 플러스 2, 3t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이해됐어? 당연히 이거는 다변수 미적분화해서 벡터 방정식이 이제 나와. 얘는 직선이지만 여기에 코사인 t도 들어가고 t의 제곱에 2도 들어가고 ln에 이것도 들어가고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벡터 방정식을 미분도 할 거고 벡터 방정식을 적분도 할 거고 내가 회전체 돌릴 때 벡터 방정식도 확장해서 할 거고 이제 플러스가 이게 되는 거야. 확장이. 지금은 직선만 하는 거야. 여기 선형대조학에서는.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아까 우리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이런 건 안 나왔는데 2점이 나올 수도 있겠지. 선생님 한번 해볼게. 앞에 봐봐. 1,a라는 점이 1,2,5예요. 마이너스 2. 자, b라는 점이 4, 얘는 1,8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해본 거예요. 아무 점이나 찍었어. 앞에 봐봐. 그러면은 2점이 나오면 이제 요걸 연결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2점이 나왔어. 하나의 벡터가 나오는 거야. 벡터 1개. 2점이 나오면 무조건 벡터로 만들어야 돼, 이제. 아시겠죠? 자, A, B의 벡터를 내가 만들면 A, B 벡터는 B에서 A를 빼면 되는 거니까 3, 3,3이 되네요. 너무 쉽게 했나? 그지? 조금 하나 바꿀까? 여기를 5라고 바꾸자. 그러면은 0이 되네? 마이너스 5라고 바꿀게요. 그러면은 자, B에서 A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이 나오겠네요. 됐어? 그러면 선생님 방향 벡터를 쓸 때 얘가 방향이면은 얘가 3, 3 마이너스 10을 해야 돼요. 6, 6에 마이너스 20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을 해야 돼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벡터 방정식에서 당연히 가장 간단한 문자를 쓰긴 할 거야, 숫자를. 그런데 여기가 4배를 해서 4, 3, 10이라고 해서 얘가 등식이 안 맞진 않잖아. 다시 4로 약분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방향 벡터의 부호나 사이즈는 중요하진 않은 거야. 비례관계인 건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은 얘는 지금 3, 3 마이너스 10으로 선생님 방향 벡터를 찾았으니까 선생님 저는 방향 벡터를 그냥 3, 3 마이너스 10으로 할래요. 근데 한 점을 넣어야 되잖아. 한 점은 x 마이너스 1, y 플러스 2, z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B점이 마음에 들어요. x 마이너스 4, y 마이너스 1, z 플러스 5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일하지 않네?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면 왜 유일하지 않은 걸까를 또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왜 유일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t라고 생각할래. t에다가 난 점의 좌표를 찍고 싶은 거야. 앞에 봐봐. t에다가 나는 1을 넣고 싶었어. 그러면은 t에다가 1을 넣는다 그랬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얘를 만족하는 한 점을 찾을 수 있어. t가 1을 만족하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x-3이 1이 되고 3분의 y 더하기 1도 1이 되고 z-5도 1이 되는 x, y, z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3 플러스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플러스 5. 아, 얘는 4, 1, 마이너스 5를 갖겠네요. 그치? 그럼 이번에는 t에다가 선생님이 2를 넣어볼게. 그치? t에다 2를 넣었어? 그럼 이제 암산할 수 있지. 2를 넣으면 6 플러스 1.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0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안 되는 거야. 얘 한번 또 넣어봐, 얘를. 선생님, 얘는 비례상수 x라고 했을 때 저는 얘가 1이 되는 좌표를 찾고 싶어요. 이럴 수 있잖아. 그러면은 얘가 아래에 있는 식에다 1을 대입했을 때 x의 값은 3 플러스 4네. 3 플러스 1이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15네요. 여기 있네. 그러니까 비례상수의 몇을 대입을 해서 그 좌표는 다 구할 수 있는데 이 비례상수의 값은 달라지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같은 점들의 집합을 찾을 수는 있지만 t하고 s에 들어가는 값은 동일하진 않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치? 그래도 이 직선의 점들의 좌표를 찾을 수가 있다는 말이야. 이해됐지? 괜찮지? 이게 직선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61번부터 한번 이제 여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 차분하게 다 읽어봐야 돼. 물론 이거 더 쌤이 얘기해 줄 건데 수직관계, 평행조건. 그런데 P를 지나면서 방향 벡터가 되래. 자기가 세팅할 수 있겠지. 지금 빨리 세팅해봐. 지금 수임이 지금 골라볼게. 61번.
그리고 63번에 1번. 61번에 1번, 63번에 1번 지금 풀어보세요. 이건 짧으니까 그냥 끊지 않고 가겠습니다. 피디님 몇 분 정도 됐어요, 저희?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점 P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D인 직선의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1번 한번 해보자. 방향 벡터가 D라고 했으니까 우선 대칭형은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마이너스 2. 그치? 그리고 한 점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 z 플러스 3이 된대요. 여기서 나는 t라고 둬서 얘를 매개변수 방정식을 구할 건데 여기에 매개체는 중요하진 않겠죠. 여러분들이 편한 좋아하는 문자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x는 결국에 6t. 그치? 마이너스 2네요. 바로 할 수 있지. y는 마이너스 6t 플러스 3이 되네요. 됐어? z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럼 이제 이것도 바로 쓸 수 있을까? 여기 봐봐. 아, 방향 벡터는 6t.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t네. 그치? 한 점.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 오케이. 여기 지웠네? 여기 일반화된 형태를. 그치? 자, 이렇게 AT, BT, CT, 한 점. 한 점의 좌표를 쓸 수 있겠죠. 이해됐어? 이렇게 한 번에도 갈 수 있어야 되겠지. 소연이 이해됐어? 잘했습니다. 재밌죠? 아직은. 그치? 자, 여기는 좀 재밌어요. 사실은 이 파트가 되게 어렵지 않은데, 그치? 또 어려울 수도 있어.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다음에 대칭 방정식 63번에 한번 보면은 다음을 지나는 매개 방정식과 대칭 방정식을 구해봐. 그러면은 매개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보자, 이번에. 매개 방정식을 알려면은 방향 벡터랑 한 점이 필요해. 그치? 방향 벡터 찾자. A, B의 방향 벡터는 B에서 A를 빼주고, 선생님 A에서 B를 빼면 안 돼요? 관계없어요. 왜냐면 방향 벡터는 비례관계만 맞으면 된다면서. 그러니까 내가 사실 아무거나 빼줘도 무방하다. 1에서 마이너스 3을 빼줘도 무방하다. 됐어? 그러면은 1t. y는 마이너스 5t. z는 3t인데 한 점은 내가 마음에 드는 녀석으로 써주면 되겠죠. 어디요? 어디 4? 여기 1 빼기 마이너스 4. 4가 되네요. 잘했어요. 땡큐. 됐어?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또 가도 되겠지. 봐봐. x 마이너스 2고 1로 나눠주지. y 마이너스 4로 가고 마이너스 5로 또 나눠주지. z에다가 더하기 3 좌변으로 보내고 4로 나눠주자. 그러면 t는 생략해도 되는 거죠. 그치? 대칭 방정식에 t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알았지? 얘가 t가 됐기 때문에 얘구나 하고 지워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이해됐어? 그런데 이 직선은 공간상에 있는 거야? 평면상에 있는 거야? 공간상이지. 왜냐면 x, y, z 변수가 3개니까 점의 좌표가 3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직선이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x, y 평면
x는 뭔데? xy 평면이라는 거는 결국에 xy 평면이라는 것은 평면의 방정식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 기초선대에서 z가 0이 된다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치? z가 0, z가 1, z가 뭐 5 이런 평면의 방정식인데 여기 점들의 모든 좌표는 어쩔 수밖에 없어? 1,1이야? 아, 요 점의 좌표는 1, 1, z가 0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치? 그런데 문제에서 아, z가 0인 이런 이 평면을 만난대. 이 직선이 이렇게 만난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치? 그러면은, 그래? 그럼 나는 이 평면이 뭔진 모르겠지만, 나 여기 평면이랑 이 직선이 만났으면 좋겠는데, 얘는 반드시 z가 0이어야 돼. xy 평면 위에 있으니까. 그치? 그럼 z가 0일 때 xy 값을 찾으라는 말이구나. 그치? 그러니까 z가 0일 때에는 얘가 z가 0이 되는 거니까. z가 0이란 얘기는 아 얘가 4분의 3이 되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도록 하는 xy 값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x-2도 z가 0이 되고 y-4에 -5도 4분의 3이 되고 따라서 x는 2 플러스니까 4분의 11 y 얘는 어떻게 구하지? y-4는 -5를 곱할 거니까 4분의 -15인데 플러스 4가 돼서 y는 4분의 1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점의 좌표를 찍을 수 있겠죠. 아, 점의 좌표는 4분의 11, 4분의 1, 0이야 라고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됐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내적 갈등. 우리가 항상 1시 반까지인데 2시까지 했는데 그치? 이제 여러분들 좀 힘들 것 같아서 그치? 선생님 진짜 이런 적이 없는데 그치? 오늘은 조금 그치? 자 위치관계까지 하고 오늘은 좀 마치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치관계 하나만 하고 조금만 힘내라는 거야. 5분만 하고 이제 하자. 알았지? 이렇게 제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내준다고? 조금 빨리인데 사실 정규 강좌 시간을 넘었죠. 그치? 자, 41쪽 앞에 40페이지. 평행 조건을 살짝 볼게. 자, 이제 여기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으로 막 위치 관계를 설명해 주잖아. 그런 거는 다 피가 되고 살이 돼요. 그거를 자기가 똑같이 그 경로를 밟아봐야 돼. 그래야지 해석할 수 있어. 알았지? 그러면은 두 직선을 했을 때 내가 이거 교재를 보지 말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위치 관계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러면은 얘가 2차원인가 여기 평면상엔 2차원이죠. 그치? 2차원 공간상에 좌표 평면 위에서 얘가 직선 두 개는 어떤 위치 관계를 가질까? 우선은 안 만날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기 봐봐. 안 만나. 평행해. 한 점에서 만나. 그치? 또는 완전히 만나. 이해됐어?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서는 평행을 해서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나, 완전히 일치해서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R3 공간상으로 가자. R3 공간상에서는 이제 직선인데 공간이 되는 거야. 여기서도 만나, 완전 많이 만나, 안 만나, 한 점에서 만나. 하나가 더 이제 만나지 않는데 살짝 뒤틀려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직선이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직선이 얘는 일로 갈 거 아니야.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 이런 관계를 좀 꼬였잖아. 꼬인 위치라고 했던 거 생각나세요? 그치?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꼬인 위치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꼬인 위치의 거리를 구하고 싶어. 꼬인 위치의 거리 어디로 잡지? 이제 그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위치 관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평행하에 이렇게 돼. 그리고 뭐 요런 느낌이야. 이렇게 꼬인 위치. 꼬여 있어.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는 뭔지를 봐봐. 평행하다면은 얘가 방향 벡터가 있을 때 이 방향 벡터가 어떻게 관계가 돼야 돼? 평행의 관계가 있어야 되죠. 평행하면서 평행하다는 건 결국에는 어떤 산수의 관계를 만족해야 되고 만날 때에는 그냥 만날 수도 있지만 수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직이 된다면은 L1, L2가 수직 관계야? 그럼 L1, L2가 뭐 해야 돼? 내적이 0이 돼야 돼. 이게 바로 연동이 돼야 돼. 이런 해석 관계가 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면 이 직선에서는 반드시 뭘 찾아야 돼? 방향 벡터를 찾아야 돼. 방향 벡터를 꼭 찾아줘야 돼. 그러면 이제 외울 필요 없죠. 우리 평행과 수직 조건 외울 필요 없어요. 64번 선생님이 한 문제만 풀어보고 이제 여러분들 마칠게요. 직선이 서로 평행을 하는데 두 직선이 공간상에 평행하네.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아, 방향 벡터가 평행해야 돼. 그치? 방향 벡터가 얘잖아.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A, B, 3이 평행을 해야 되니까. 그 얘기는 3, 2, 마이너스 1과 A, B, 3이 상수배 관계인데 어디가 더 편할까? 여기다 t 배하면 불편하잖아. AT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하자. 이해됐어? 그러면 결국에는 A는 3t, B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는 3이 되는가요? Z가. 그치? 따라서 t가 마이너스 3이었구나. B의 값은 6이었대. t가 마이너스 3이었구나. A는 마이너스 9점이 되는 거죠. A점과 B점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죠.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수직이 된다 뭐 해야 돼? 이것에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조작해 볼게. 문제가 방향 벡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방향 벡터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꼬여 있어도. 얘의 기본적인 세팅 값은 앞에 있는 개수가 1이 돼야 돼. 이해됐지?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더 해보자. 2분의 1로 이렇게 만들어보자. 당황할 것 같은 걸로. 얘는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면 분모분자의 마이너스를 곱해서 내려줘야 돼. x 앞에 개수는 1이 돼야 돼. 기본적인 세팅 값이. 그럼 얘는 x, 1이네? y. 선생님 어떻게 해요? 예. 그럼 얘를 이렇게 어떻게 바꿔보지? z-2분의 1 하고 마이너스 1로 내리자.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는 c분의 z-z0꼴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방향 벡터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방향 벡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뭐 돼야 되겠어? 아래 1이 있으니까 1이 되는 것이고 얘는 a, 1 마이너스 a, 4가 되는 건데 수직이 된다면서 내적하면 0이 되도록 하는 a의 미지수의 값을 찾아야 되겠죠. 이해되셨어요? 요거는 이제 많이 했던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맡겨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직선의 방정식 41페이지까지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평면의 방정식 할 건데 되게 재밌어. 그런데 이거를 같이 선생님이 막 위치 관계를 여기다 평면에다 두고 같이 하기도 할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이제 벡터의 내적, 외적 계산이 진짜로 편해져야 돼. 왜냐면 딴 거 해야 되는데 내적 외적은 그렇게 안 나오는데 계산 과정인데 인수분해 안 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내적 외적 다시 한번 계산력 빨리 여러분들이 올려주고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딱 즐기면 되는 거야. 빠지면 안 되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